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안반거동 영양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반거동 영양요소는 응력 변형, 시간 의존성, 초기 응력, 불연 속면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뉠 수 있는데, 시간 의존성 같은 경우에서는 스웰링, 슬레이킹, 스퀴징, 크리프 이 네 가지 다 용어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이고, 초기 응력 또한 이제 용어라든지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불연 속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다른 역학책이라든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면은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응력 변형에서는 이제 응력 변형 그래프에서 이 가는 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연성, 안반, 취성, 고취성이다 라고 나타나는 건데, 연성 같은 경우는 구속 응력이 큰, 예를 들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성일수록 안반에서는 좋지 않다, 구속력이 작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토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토질 파괴각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의 이제 파괴가 발생되는데, 취성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확 변형이 나타나다가 급격하게 깨진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응력에 따라서 그 변형이 계속적으로 생겨도 깨지지는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반이 있을 때 이제 터널 발파를 했는데, 이게 취성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것이 취성 파괴, 그리고 이제 공내로 지속적으로 변형은 발생되는데 파괴가 되지 않는 것은 연성,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가 더 상대적으로 좋고 나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연 속면 같은 경우는 불연 속면의 이제 종류, 전리, 측리, 옆리, 단층, 파세대 등 다양한 게 있는데 이름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불연 속면의 조사 방법, ISRM의 이제 10가지 방법, 저는 충, 불, 암, 주, 연, 간, 투, 틈, 면으로 외웠는데, 이제 이 충전물이라든지 불연 속면의 종류수, 암괴 크기, 주양 경사, 그리고 중요한 불연 속면의 이제 연속성이라든지 간격, 이런 이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한 건 한 건마다 기술사 답안지에 이제 한두 줄 정도는 적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해두시면은 불연 속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의존성입니다. 시간 의존성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안반의 강도가 저하된다 라는 개념인데, 스웰링 같은 경우는 이 집안 자체가 물을 흡수해 가지고 그 체적 자체가 커지면서 안반의 강도가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슬레이킹 같은 경우는 풍화가 커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결력을 잃는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크리프랑 스퀴징을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그냥 적어놨는데, 대심도 터널에서 과지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치약을 짜는 듯한 형태의 돌출 형태가 이제 돌출 형태로 파괴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변형과 시간, 이 그래프에서 천이 그래프, 그리고 정상 크리프, 가속 크리프 세 단계로 나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응력 같은 경우는 굴착 전에 집안 응력을 나타내는데, 안반 조사 시 초기 응력이 이제 설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좀 기본적으로는 150m까지는 이제 초기 응력이 3에서 4 정도까지의 값을 취하는데, 150m 이하로는 이제 이하로 심도로 깊어질수록 1의 값에 거의 수렴이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응력의 산정 방법으로는 응력 해방법, 응력 회복법, 수압파쇄법, A법, DRA법이 있는데, 각각의 종류마다
용어 문제에 이렇게 수합화세법으로 용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A법, 아니면은 이 카이저 효과, 이런 식으로 용어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조금 상세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간단하게 이 그래프와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응력 해방법 같은 경우는 터널 발파가 되어 있을 때 계측기를 먼저 달고 굴착하면서 나오는 이제 그 값을 확인하는 방법. 응력 회복법은 계측기를 양측에 달고 이제 굴진한 발파된 곳에 기압을 넣음으로써 이제 응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파악하는. 그리고 수압화세법은 이제 안반의 수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응력, 그리고 변화되는 능력, 이런 것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이고, A2법은 이제 미소균열이 발생될 때 생기는 미소파괴음으로 카이저 효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A2법과 카이저 효과를 연계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